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 오늘은 아까 일부 시간도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이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또 올림픽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이 수고해 주셨는데 급하게 외국 출장이 지금 잡혀서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두 분은 처음 보시나요? 네, 처음입니다. 이름이 예찬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에서 예찬하게 만든다고 칭찬해드렸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고. 네, 저는 자꾸 이렇게 거물들을 모셔서 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젊은 패기로 하시는 거니까. 네. 자, 뜨끈뜨끈한 이슈부터 던지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남북관계, 국제정세 등등을 감안할 때 평양으로 오시라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파격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두 분 우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현 대변인. 저는 청와대 김여정 일부 부장이 들어갈 때 나중에 보니까 트렁크가 아니고 007 가방. 007 가방이죠. 트렁크가 아니라 그게 친서를 담은 가방이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가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손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네는 모습 또한 감격적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하나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사실 어저께 8일, 9일, 10일 이어지는 예술단 공연은 제가 강릉 가서 직접 추 대표 모시고 직접 받고 현종월 단장하고도 한 10여 분 정도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되게 이제 뜻깊었다. 그리고 이제 개막식도 워낙에 좋았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의 성화 마지막 피겨 스케이트 타면서 감동적인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개막식이다라고 외신에서도 평가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거기서 더 가서 이제 청와대에 1박 2일 동안의 그런 일정이 하여간 40여일 동안 이제 남북 관계가 긴장해서부터 이제 개선되는 과정이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이제 만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 제안도 바로 그런 기쁨. 네. 저는 감격. 예, 저는 사실은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대변이다 보면 좀 절제되고 정제해야 돼서 잘 안 쓰는데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좀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내면서 어쨌든 최소한 이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이 없다는 것이 보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뤄낸 부분 또 개막식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외교학적 상황에서 우리가 운전자에 앉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밝힌 이후 계속해서 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좀 뚝심 있게 밀어붙인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이번에 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 사람으로서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제 평창 이후가 상당히 또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기대와 동시에 지금 우리 펜스 부통령 이번에 왔다 가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루겠지만 지금 백악관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을 향한 대규모 해상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심을 잘 잡아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굉장히 굳건하게 공조를 가져가고 또 4월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만약에 재개하게 되면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할 거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북한과의 대화 모드는 또 대화 모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이 중체대한 어려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지만 낙관하긴 이르고 이런 기대와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 또 정부의 많은 또 기대감과 또 이런 걸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중단하기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합의가 했죠. 그때 그것을 남북 대화를 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지금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펜스 부통령이 귀국길에 언론사, 그러니까 외신과의
국내 본인들의 미국 언론과의 워싱턴 인터뷰를 포스트 하면서 인터뷰입니다. 북한이 워싱턴 대화를 포스트.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 이것을 분석한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촉구가 진가를 발휘하는 계기가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펜스 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 때 참여해서 보여줬던 태도와 행동하고 다르게 돌아가면서는 조금 더 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북미 대화의 필요성까지 갖고 그다음에 미 백악관에서도 이 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진짜 옥동자를 낳는 과정에서 정말 조심조심해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조짐상 미국도 남북 대화뿐 아니라 북미 대화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보이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이 이제 이후에 하반기에 또 중간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월 달. 북한에 대해서 마냥 강경 노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좀 진가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저는 일단 잘 됐으면 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긴 바람인데,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했을 때도 이 미국이 사실 굉장히 고단수의 외교적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보도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는 발언을 우리 청와대에서 핵심을 둬서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반면 그 통화가 있고 난 후 백악관발 보도자료를 보면 100% 지지에 대한 언급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자를 초청해서 국정 연설을 시키고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와서 일정 중에 이제 오토 원비어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사망한 오토 원비어 부친과 함께 와서 국내 탈북자들을 만나서 탈북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탈북자들의 냉엄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정부의 어떤 인권 유린 현상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요. 이 미국으로 돌아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떻게 밝혔냐면 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선전과 가식이 문제없이 국제 무대에 퍼지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이 미국과 한국의 국제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렸는데 동의를 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공조해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공조해서 이전에 없었던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뜻이 일치했다. 이런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에 펜스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평창 이후에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라는 카드를 들이밀지 않는 한 조건 없는 대화보다는 더 새로운 차원의 제재로 계속해서 제재를 가야만 북한이 자기의 카드를 하나둘 버리고 대화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이번에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상황을 판단한다면 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우려도 분명히 제시는 하고 싶네요. 지금 김현 대변인과 장해찬 씨가 하신 말씀이 다 팩트예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게 맞고 트위터에 그런 거를 남긴 것도 맞아요. 같은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한 입에서 강원의 양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핸들링 해 나갈 것이냐. 그게 앞으로 우리한테 맡겨진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의 그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북미 대화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화답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특히 천착하고 있는 게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천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북미 대화뿐만이 아니라 북미 대화 이후에 그러니까 서로 양국을 인정하는 그 과정까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육자회담이 진행될 때 미국의 태도였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무부에서 꾸준히 북한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것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펜스 부통령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미 국무부가 어떻게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는지 그렇죠.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양원 전략이라고 보는 것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창구가 두 군데로 향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미국이 보겠다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외려 공화당일 때 미국이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남북 관계가 긴장보다는 조금 대화 국면이 가고 미국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사실은 좀 경색되고 이게 좀 엇박자가 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가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렇죠. 집권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단절, 예. 긴장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우연으로 갖고 이제 포장할 문제는 아니고 여하튼 간에 트럼프 정부 또는 미국을 바치고 있는 국무부의 입장 이것이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 그 전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평화가 경제다라는 저희들의 간절함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의 객관적 태도를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된다라면 저는 뭐 기후 우려 이런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혜찬 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탈북 작가 이모 작가와 함께 여러 명의 탈북자들이 펜스 부통령과 국내에서 회담을 한 자리에서 어떤 아쉬움이 나왔냐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예를 들면 이 김정은의 여동생이 와서 예. 화려한 조명을 받고 기빈 대접을 받는 이 현실에도 탈북자들을 비롯해 북한의 어떤 수용소에 있는 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가장 그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언급하기를 꺼리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이후에도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주요한 이슈로 논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그게 담겨 있지 않았어요. 네. 이 청와대의 해명은 그 부분을 이제 좀 중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미국과의 100% 공조를 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서서 보도자료에 나간 거라고 해명을 했지만 사실 누가 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될까 봐 너무 많이 꺼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모습에 있어서 저는 네. 북한과 이 화해 모드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은 국제사회의 분명한 원칙 그리고 인권은 사실 민주진보의 첫 번째 가치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분명한 원칙 있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국무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온건파에 해당하는 렉스 틸러슨이나 매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에 대한 해상 보안 강화 등의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 미국 내 매파는 누구냐?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맥메스터 보좌관 발로 뭐 코피 전략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겁니다. 선제적인 그렇죠. 무력 타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온건하다고 할 수 있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추진하려는 해상 보안 조치, 쉽게 말하면 일정 부분의 해상 봉쇄까지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워싱턴의 분위기와 이 한국 내의 분위기가 상당히 그만큼 간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교류로 이 부분의 간극을 좀 메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상회담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것 뭐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예. 2000년도나 2007년과는 상황이 다른 게 2000년 정상회담 같은 경우 이제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죠.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대북 조정관이 당시 있었습니다. 이 페리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한미 공조가 이뤄진 상황에서 2000년도 정상회담이 가능했었고 2007년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부시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정말 대패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이유에서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정상회담도 어떻게 보면 집권 후반부에 이뤄졌던 측면이 예. 있습니다. 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워싱턴과 서울의 인식 차이부터 좁히고 난 다음에야 이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이 좀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겠다라는 점이 바로 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주변 국가들과의 충분한 소통, 그다음에 협력, 지지, 지원 이것을 한 뒤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특사를 파견할지 언제 파견할지 또 누구를 보낼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건이 국제관계도 있는 거고 또 북한에 이렇게 주문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어떻게 이제 북한의 그 태도 변화를 이뤄내느냐라는 거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테이블에 가서는 인권 문제를 1번으로 올릴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전제를 그러니까 해소하는 과정,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북한은 어떤 태도를 보여줄 거냐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인권을 강조하면은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간에 양보도 해야 되는 거고 타협 지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조건도 맞아야지 대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김여정 일부부장과 그다음에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만나기를 기대한다라는 점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평양에서 꼭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한 점이 어쨌든 이제 이례적인 제안은 아니다. 그리고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는 것은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또 그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보다도 훨씬 더 격을 갖춰서 국무위원장 명의로 친서가 왔고 구두로 이제 직접 전달이 됐다는 점에서 예. 그만큼 물꼬를 트는 계기가 있고 이럴 때 10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은 분명한 의지와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점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판단. 근데 사실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제재 때문에 궁지에 몰린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은 국제 제재가 있어도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중국이 북한 내 자국 기업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이제 이 북중 관계사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철수하고 있고요. 이미 철수가 이뤄진 중국의 합작 형식 회사들 보면 뭐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서 화타이 자동차 회사, 증조평진 자전거 합영 회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항공회사, 중국 국제항공공사 등 10여 곳의 대형 기업들이 북한에서 물러났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 북한 경제 정상화를 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핵 보유국과 동시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 미국의 관계자들은 지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그 과거와 같은 실수 무엇이냐?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그리고 잠깐 먼저 평화 모드를 보이는 것처럼 다가왔다가 결국에는 시간을 끌고 다시 핵실험을 하고 또 ICBM을 개발하고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서 비핵화라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참 멋있다고 칭찬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떤 정치적 성과를 위한 회담을 위한 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북한을 국제사회가 다 함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그때도 대화를 해야겠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카드를 먼저 들고 와라. 그 의제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만 우리도 미국과 관계에서 얘네가 비핵화를 들고 왔기 때문에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일단 대화부터 하고 대화를 해야 비핵화라는 의제도 나올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접근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장혜찬 씨의 생각은 요약하자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계획 내지는 의지를 보여야만 회담에 임하는 것이 옳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은 궁지에 몰려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뭐 미국도 그렇지 않다. 이제 미국은 사실은 제3자이죠. 물론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이제 풀어가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왜 힘들지 않습니까? 남북이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국제 신용도도 그닥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지금 경제가 평화가 경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이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유엔 제재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선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지만 북한이 이제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로서도 국내 기업이 지금 개성공단에다가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적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게 저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도 급하다. 예, 우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10년 동안 단절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을 운영했던 분들은 통렬하게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핵으로 다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화가 이뤘으면 현재 그런 상황까지 갔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럼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전제 필요 없다? 그런 입장이죠? 저는 대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고위급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했다면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후에 진전되는 논의를 해 나갈 때에 그런 의견들은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제가 된다라면 과연 대화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당으로서는 이전에도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북핵 폐기의 전제가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적 행위다라는 정도의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장혜찬 씨?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이런 표현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저는 안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적행위라는. 네.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국민들 같은 경우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공조해서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키기를 바라는 동시에 또 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또 바라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적행위 그리고 뭐 너무 막 갈등 구도로 야당에서 몰아붙이는 게 저는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들은 이런 북핵 폐기 전제 없는 비핵화라는 전제가 없는 회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 설령 뭐 비핵화라는 전제를 두지 않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를 둘러싼 특히 미국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비핵화 이슈 없이는 대화가 없고 추가로 계속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분들도 해상 봉쇄까지는 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북한은 지난번에 핵실험 그리고 ICBM급의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에 핵강국으로 완성했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게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신호 아니냐라고들 보통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한 채로 회담에 임해라라고 하는 주장인 거고 그러나 미국이나 또 우리 보수 진영 쪽에서는 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이게 둘이 결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북한을 과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지위를 인정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진보 진영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당론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기본입니다. 저희 당론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비핵화는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정상회담이 사실은 준비조차도 안 됐던 유일한 두 정부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정부나 박정희 정부조차도 7.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그 비핵화 문제가 그 전제가 되고 그것이 대화의 조건이다 그러면은 대화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우리가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핵무장을 통해서 체제가 수호되는 게 아니다. 평화만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핵동결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전시작전 지휘권 문제도 있는 거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 오늘도 이제 그 태권도 북 선수단 그 공동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때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저희 쪽 그 대표자가 같은 말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만나다 보면 그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관계 개선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싶습니다. 입장은 비핵화는 기본 전제니까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대화, 네. 이 말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장혜찬 씨. 저는 이미 우리가 비핵화를 이번 전제로 한 대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올림픽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조치들을 허용해줬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하는 국제사회 물론 합의를 얻어서요. 그런 예외적 조치를 통해서 이만큼 온 것도 저는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했고 북한에 많은 것을 또 양보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정부 정말 수고하셨고 그렇다면 여기서 더 양보하면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정상회담 이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담 자체가 성사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정상회담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우리도 좀 밀당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말 이 몇 글자 안 되는 차이입니다만 큰 차이군요.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한 대화이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이냐. 아, 정말 몇 글자 안 나지만 네. 차이가 크네요.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잘 좀 실력을 발휘해서 뭐 많은 국민의 이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도 또한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실력을 좀 발휘해 주길 우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토론하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